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학회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함께하는 사회보장 아카데미, 오늘의 발표를 진행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선월 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의 주제 발표 내용은 사회보장의 마이데이터 도입 및 서비스 실증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진행한 후 네 분의 토론자께서 각자 토론 내용을 말씀 주시고 시간이 가능하다면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자체 연구로 진행된 사회보장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의 실증 방안 연구의 요약 내용입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추진 배경, 마이데이터 개혁, 사회보장 마이데이터 서비스, 서비스 관련 플랫폼 개발 방안 순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너무도 잘 아시는 송파 세모녀 사건과 관련된 사진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충격을 줬던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 이후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급여법 등의 재개정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유사한 비극적인 선택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발굴 시스템도 구축되었습니다. 복지부는 2015년 말 비수급 빈곤층 대상자 중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발굴관리 시스템은 단전, 단수, 고용, 건강 등 위기 징후를 의심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연계하여 DB를 구축하고 AI 모델을 통해 위기 가구를 선별합니다. 해당 선별 가구 정보를 이용하여 읍면동 담당자들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복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해당 시스템으로 인해 사각지대 발굴의 효과는 있었으나 낮은 적중률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낮은 적중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연계된 자료원들의 상이한 기준과 주기들도 낮은 적중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9월 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세계 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사업 목록은 약 80여 개로 생애 주기별 자격 확인, 소득 재산 조사 확인, 안내 사업들입니다. 복지 멤버십의 신청 대상은 기존 급여 수급자와 신규 급여 신청자에 해당합니다만 복지 서비스 정보의 알림 정도의 기능으로 효과성은 아직 기대하기 이른 상황이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좀 더 개인화에 맞춰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정보 주체가 직접 본인 정보를 관리 통제함으로써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마이데이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정보 제공자로 하여금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자신의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권리가 핵심입니다. 기존 복지 멤버십과는 달리 개인이 직접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 본인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직접 받기 때문에 개인정보 규제 이슈에서 자유롭고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활용 체계가 기관 중심에서 정보 주체인 개인 중심으로 변화함으로써
개인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이동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더욱더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도 개인들은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 스스로 발굴할 수 있게 됩니다. 동사무소를 찾아가 가난을 증명하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상담받을 필요 없이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시켜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쉽고 더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보장에 있어 마이데이터 도입은 초개인화 시대의 개인별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에 단초 역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마이데이터의 개념 정의와 실증을 위한 서비스 모델 연구가 필요합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사회보장 분야의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 가능성과 방향성, 그리고 기술화 과정 검토를 통해 실용성 높은 서비스 모델 개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마이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경제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 및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개념이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주권은 신체나 재산처럼 개인에게 정보 권리를 부여해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데이터 개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데이터의 소유권과 이동권 보호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2018년 EU는 GDPR의 시행을 통해 데이터 권리 강화법을 가장 먼저 개정하였고, 뒤를 이어 여러 나라들이 법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자신이 관리와 통제 권한을 갖는 것으로 데이터 활용처 및 활용 범위 등에 대해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 데이터 활용 체계의 패러다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본인이 발생시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 요구할 수 있고, 전송 요구를 받은 보유기관은 개인이 지정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개인이 직접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제공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 데이터를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이데이터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데이터 권한, 데이터 제공, 데이터 활용입니다. 데이터 권한은 개인이 개인 데이터의 접근, 이동, 활용 등에 대한 통제권 및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 원칙이고, 데이터 제공은 개인 요구할 때 개인 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 활용은 개인의 요청 및 승인에 의해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제3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인 데이터 권한, 제공, 활용에 대한 원칙에 따라 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이 사용자가 되고, 이런 개인을 중심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기존 개인 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특징으로는 투명성, 신뢰성, 통제권, 가치가 있으며 투명성은 데이터 수집, 사용 목적, 접근 이력 등이 공개되어야 하고 신뢰성은 개인 데이터를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 및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입니다. 국내외 많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국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8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 선정된 8개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가 구현돼서 보시는 화면처럼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이사온 서비스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이사 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급, 전세대출 업무까지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이동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밀리패스는 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비대면 자격 확인, 증명,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방역 관리를 위한 이력 추적 관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사회보장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의를 위하여 공공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살펴보고 사회보장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정보 처리 장치에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분야별 마이데이터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꾸러미는 구비서류인 행정정보 또는 행정정보 중에 필요 항목들을 발췌하여 데이터 세트 형태로 제공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까지 24개의 서비스를 데이터 꾸러미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꾸러미는 이와 같은 흐름을 통해 유통이 됩니다. 개인이 이용기간을 통해 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이용기간은 데이터 꾸러미를 정을 하게 됩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꾸러미들을 조회해서 해당 꾸러미를 사자 이를 이용기간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 이용기간에 개인 저장소에 꾸러미는 저장이 됩니다. 또는 개인이 직접 유통 포털에 데이터 꾸러미를 선택하고 이런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고 이렇게 내려받은 데이터를 이용기간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직접 업로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통해서 19개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중앙부처에서 약 30여 종의 공공 마이데이터 꾸러미를 생성하고 업무에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여권 발급에 필요한 여권 신청 서비스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고 이를 제공받아서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본인 정보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약 10분 정도 실시간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마이헬스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은 데이터 건강 정보가 흘러가는 네트워크 허브입니다. 건강 정보는 공공 건강 데이터, 병원 의료 데이터, 개인 건강 데이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들은 마이헬스웨이를 통해 진료 시 의사가 활용을 하거나
운동 시기 투약 등의 관리에 쓰이게 되고 또는 개인이나 가족 간의 건강기록 관리 등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사회보장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분산된 다양한 정보들을 동일을 기반으로 제공받아 사회보장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하에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보장 마이데이터 꾸러미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이용 기관으로서 맞춤형 급여 안내와 수급 판정 업무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유형별 데이터 꾸러미를 생성을 요청하고 이런 데이터 꾸러미를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용 기관에서 요청을 하거나 개인이 직접 요청하여 판정 업무에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보장 마이데이터 꾸러미 생성을 위해서는 서비스별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이를 꾸러미 세트로 생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보장 분야의 서비스가 필요한 특정 취약군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개인 데이터 수집, 운영, 활용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다음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보장 마이데이터 꾸러미를 위해서는 서비스별 이런 꾸러미가 필요한데요. 보시는 화면은 그 복지 멤버십에서 맞춤급여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 78종의 데이터에 대해서 서비스별 필요 내용 서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이런 데이터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보장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두 번째 형태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는 서비스는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자립준비 청년의 건강자립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종료 아동의 새로운 명칭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매년 약 2,500여 명으로 최근 5년간 약 13,000여 명이 보호 종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적 어려움은 너무나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들은 보호 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삶의 지표는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의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정보를 찾더라도 행정 절차들이 익숙치 않아서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자립 지원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구현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자립 지원 서비스를 위한 목표 개념도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보호 종료 이전부터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상한 연령인 만 34세까지입니다. 개인 수집 활용 동의하에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개인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개인이 열람 또는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 이런 서비스에는 자격증명 전자문서 제공, 기초생활 관련 서비스 수혜 여부 확인 및 클릭 신청 제공, 공공지원 정책 개인 맞춤 추천 제공, 민간 지원의 후원 추천이나 매칭 또는 건강자립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개인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개인 데이터 보유 기관들의 협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협의 대상 기관들은 데이터에 따라 다양하지만 행정안전부 공공 데이터 꾸러미를 활용하거나 보유기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또 다른 활용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협력 기관들의 별도 협의를 통해 데이터 연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내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 제공, 이용 내역 관리 등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여 해당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은 개인정보 위임, 열람, 수집, 활용, 제공 등의 동의 절차입니다. 개인의 열람, 위임, 수집 동의하에 데이터 제공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해당 데이터는 마이 데이터 저장소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활용 제공 동의에 있어서도 개인의 동의하에 API 또는 파일 형태 등으로 활용 기관으로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개인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 구축이 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해당 서비스 앱의 화면 예시입니다. 수집할 개인 데이터에 대한 열람, 위임, 수집, 활용, 제공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동의에서는 개인 데이터의 제공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 목적, 제공 범위 및 기간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택하여 동의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동의 내용에 대한 정보관리 제공 화면이십니다. 기존 동의했던 내용들은 사용자가 언제든 실시간으로 동의, 철회, 재동의 등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데이터 제공 동의를 처리할 때는 해당 마이데이터 서비스 탈퇴가 바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본인의 데이터에 대해 개인이 직접 내려받을 수 있게 제공하는 화면의 예시입니다. 데이터 범위, 다운로드 받을 형식, 전송 방법 등을 결정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제3자에게 이동을 실행하기 위한 공유하기와 이동 승인을 하기 위한 화면의 예시입니다. 개인 데이터에 대한 모든 이용 내역들은 본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 내역 등에 대해 영수증이 제공되도록 합니다. 정보 주체 개인들만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게 개발되어 제공됩니다. 바로 이러한 UX, UI들이 개인들의 자기정보 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발의 주요 포함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인 인증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기관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API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발표에서는 해당 기술적인 내용 부분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자립 지원 서비스가 개발이 되면 자립준비 청년들이 보호종료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거주했던 시설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포기해야 했던 과거의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고요. 관련 서류 발급을 받는 동안 느껴야 했던 이런 불편한 시선들에서도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활용 역량으로 인해 발생했던 자립준비 청년들의 사회보장 수혜 불균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졸업자 역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정책들인 자립지원 정보 제공 강화와 보호종료 확인서 발급 절차 개선, 소득 안전망 강화 등은 건강자립 지원 서비스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장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 서비스 신청과 판정 업무의 간소화 등으로 인해
승인 기간 단축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사회보장 마이데이터 모델 실증 방안 연구에 대한 요약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이데이터라는 쉽지 않은 영역을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느라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련 보고서나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찾아보시고 학습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는 이제 시작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 발표와 토론자분들의 말씀들로 이해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에서 부족한 부분은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내용으로 보완을 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원의 김우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